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쪽 현지 분위기 살펴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의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먼저 강 기자 전일 마감했던 중국 증시에서 특징적인 부분들부터 짚어주시죠. 네, 어제 중국 증시는 업종별 차별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0.07% 내린 반면 선전정 성분지수는 0.7% 올랐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여행주와 에너지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0.57% 상승했습니다. 홍콩 증시를 통한 외국인의 본토 주식 매수인 북향자금은 어제 17억 위안가량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중국 본토 자금의 홍콩 주식 거래인 남향자금은 23억 위안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남향자금은 20일 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입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올해 15%가량 내렸는데요. 이제 반등할 시점이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본토 증시에선 메타버스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최대 검색 엔진인 바이두가 동시에 10만 명 접속이 가능한 메타버스 서비스인 C랑을 선보였는데요. 이 영향으로 중소형 메타버스 주식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업종별로도 게임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홍콩 증시에서는 전기차 대표주인 비야디가 3% 넘게 올랐고요. 중국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토종 스포츠 브랜드인 리닝과 안타가 각각 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어제 중국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들부터 간단하게 좀 짚어봤고요. 여기에 우려되는 소식도 있습니다. 헝다그룹 사태가 완벽히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제2의 헝다가 등장하고 있다고 하죠.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중국 부동산협회 시공능력평가에서 27위에 올라있는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자자오예가 추가로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자자오예의 영어 이름은 카이사이고요.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습니다. 이 여파로 어제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의 부동산 업종 지수가 1% 이상씩 빠졌습니다. 자자오예는 지난 20일 월요일 밤 공고를 내고 지난 7일 만기가 돌아온 달러 채권에 원금 4억 달러와 이자 1293만 달러를 상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11일과 12일에 예정돼 있었던 두 건의 달러 채권 이자 2,988만 달러, 5,850만 달러도 내지 못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회사 측은 전체 달러 채무 규모가 지난 20일 기준 117억 8천만 달러, 약 14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러 채권 발행 규모는 앞서 디폴트에 빠진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192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큽니다.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에 빠지면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채권자도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쇄 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이나 구조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헝다도 지난 9일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제한적 디폴트로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공식 디폴트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 안정과 업체들의 부채 리스크 제거 차원에서 고강도 대출 제한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이미 신리, 당다이지의 화양옌 같은 100위권 내의 중견 부동산 업체들이 잇따라 디폴트를 냈습니다. 시공능력 기준 9위인 스마오와 12위인 후리도 두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중국 GDP의 28%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 위축이 중국 경기 둔화의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래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민은행과 은행보호감독위원회는 최근 은행들의 부동산 M&A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량 기업이 다른 부동산 업체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인수할 때 유동성을 공급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런 금융 지원은 민간 부동산 업체들보다 재무 상황이 안정적인 국유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민간 업체들은 외부 M&A보다는 내부 유동성 관리에 더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부동산 부문에서도 국유화가 가속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네, 제2의 헝다가 쏟아지고 있는 중국 쪽 현지 상황들 계속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중국이 세계 히토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산업 재편에 좀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끝으로 이 내용까지 전해 주시죠.
네, 세계 히토류 생산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6년까지만 해도 9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호주 같은 나라들이 생산을 늘리면서 지난해에는 58%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는 것에 대비해 서방 국가들이 생산 설비를 확충한 결과입니다. 중국은 세계 히토류 시장 점유율 70%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산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견 국유 히토류 기업들이 합병하기로 한 데 이어서 1위 히토류 채굴 기업이 가공 전문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최대 히토류 채굴 재련 국유 기업인 베이팡 히토가 히토류 가공에 강점이 있는 민간 기업 중국 히토와 히토류 채굴, 가공, 유통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최근 체결했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협약이 히토류 생산을 늘리면서 가격 협상력도 높이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중국 오광그룹, 중국 알루미늄, 간저우 히토그룹 등 중견 히토류 기업들을 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도 거대 히토류 기업을 설립해서 가격 결정력과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시도로 분석이 됩니다. 중국은 올해 히토류 생산 쿼터를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16만 8천 톤으로 잡았습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중국은 매년 6대 국유 기업의 히토류 채굴 쿼터를 배분을 하는데요. 베이팡 히토는 가장 많은 10만 350톤을 배정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30% 이상이 묻혀있는 나이먼구의 바이윈 어버 광산을 기반으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또 베이팡 히토가 이번에 협약을 맺은 중국 히토는 전기자동차용 모터 연구자석 그리고 군사용 레이더 이런 첨단 장비에 들어가는 정밀 히토류 소재를 생산해서 미국과 일본, 한국, 유럽에 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원소입니다. 원소 주기율표의 원소기호 57번 란타넘에서 71번 루테튬까지 란타넘족 원소 15개와 스칸듐, 이트륨 이렇게 2개를 더해서 총 17종류입니다. 화학적 성질이 매우 안정적이고 열 전도율이 높아서 다양한 첨단 산업에 쓰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한국경제신문 강현우였습니다.